세종시가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11월 11일은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농업인의 날입니다. 천안에서는 지역 떡 가공업소들이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가래떡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금 아산 은행나무길에서는 막바지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현충사에서는 달빛 아래 축제도 열릴 예정입니다. 세종시와 관내 입주기업이 탄소 중립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충청남도는 오는 13일과 14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판매전을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세종시가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시는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한 11명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진행됐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세종갑 홍성구 국회의원은 시의원 정수를 현재 16명에서 1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11월 11일은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농업인의 날이죠. 지역떡 가공업소들이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가래떡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남산중앙시장. 길게 늘어선 줄 끝에서 먹음직스러운 가래떡을 나눠줍니다. 11월 11일이 그 대인지를 모르고요. 그냥 나왔는데 여기 행사에서 이거 떡도 이쁜 거 잘 봤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 내일이 떡도 알겠고 우리 쌀 많이 이용해야죠. 떡을 준비한 건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천안시지의 회원들. 약 20개 업소가 1톤 분량의 천안쌀로 각자 방앗간에서 가래떡을 준비해왔습니다. 여러 업소가 참여하다 보니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입니다. 천안에서 생산한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가 아닌 농업인의 날, 가래떡데이로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서 쌀수비 촉진의 일환으로 이 가래떡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는 충남도청과 천안시청의 협조를 얻어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중앙시장 상인회는 코리아세일 페스타 기간에 맞아 장바구니와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9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모두 394대 체납액 1억 1천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입니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오는 13일과 14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판매전을 엽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판매전에는 도내 사회적 기업들의 홍보 및 체험 부스가 마련됩니다. 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업사이클링 놀이터도 운영됩니다. 지금 아산 은행나무길에서는 막바지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현충사에서는 달빛 아래 축제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지친 요즘 단풍도 보고 축제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황금빛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하늘을 수놓고 바닥은 황금빛 양탄자가 깔린 듯합니다. 막바지 단풍이 절정에 달한 은행나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바닥에 떨어진 단풍잎도 너무 노랗고 이쁘고 나무도 노랗고 바닥도 노랗고 그래서 그러니까 노란 물감을 들여놓은 나라에 온 것 같아요. 인근 현충사에서는 가을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달빛 아래 축제가 열립니다. 아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퓨전 국악과 클래식, 레이저 공연 등 별빛 콘서트를 시작으로 LED 조형물로 만든 달빛 전시회와 충무공 고택에서 전통차 예절을 배우는 고택 다도 체험 등이 열립니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 개장으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함께 들으시면서 일상을 즐기시는 곳, 이만한 공간이 또 있겠습니까? 이번 주말에 현충사에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피로감이 더한 요즘, 단풍과 공연이 어우러진 아산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시민의 단순 또는 반복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민원 안내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별도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세종시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분야는 민원 현황과 시설 예약, 생활정보 분야 등으로 민원 처리 현황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위치 기반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1년 365일 24시간 언제나 이용 가능합니다. 세종시와 관내 입주기업이 탄소 중립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세종시는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를 비롯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13곳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 중립 공동 대응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기업 현장에 당면한 과제를 점검하고 기업이 저탄소 산업으로 발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직접 참여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기업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재현을 수렴했습니다.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던 세종시 신도시에 지난 5월 준공된 세종예술의 전당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데요. 시범 운영을 거의 마친 예술의 전당이 내년 봄 정식 개관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떻게 준비 중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준공된 세종예술의 전당입니다. 1,05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공연장은 1,062석 규모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음향과 조명 등 핵심 무대 장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등 막바지 시범 운영이 한창입니다. 예술의 전당 개관을 앞두고 다음 달엔 여민락 콘서트와 함께 두 편의 사전 공연을 선보입니다. 첫 번째 공연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여민락 콘서트로 팬텀싱어 출신의 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이 대기 중입니다. 이어서 열흘 뒤엔 소프라노 조수미와 이무지치 실내악단 공연이, 30일엔 서울 발레 시어터의 호두깎이 인형 공연이 각각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민락 콘서트는 무료, 나머지 두 편의 사전 공연은 유료로 진행되며 좌석은 위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전체의 절반 정도만 관람이 허용됩니다. 시민들에게 좀 세계적인 그런 조수미 같은 그런 아티스트들을 데리고 와서 한번 목마른 공연에 대한 갈증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전 공연을 2회 시행합니다. 사전 공연을 마치고 나면 내년 1분기엔 공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식 개관은 내년 4월쯤 가능할 전망입니다. 4월 15일경에 지금 개관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연장다운 공연장이 없어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많이 아쉬워하셨을 텐데 이번 세종예술의 전당 개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주는 그런 공연장입니다. 저희들은 준비를 열심히 잘해서 대한민국 최고 공연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고, 여전히 작은 공연장 규모와 소공연장 부재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세종예술의 전당이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도 내 관광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충남관광재단이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전망입니다. 도는 9일 관광재단 창립 이사회를 열고 재단 출범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달 공모를 통해 임원진을 선임했으며 현재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모종동 일원에 추진 중인 모종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지난 8일 충청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민간 도시개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54억 원이 투입되며 1,425세대 규모로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종 2지구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총 면적 22만 8천여 제곱미터로 공동주택과 준주거, 단독주택 등 주거용지 8만 9천여 제곱미터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용지 13만 9천여 제곱미터로 각각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재 양성을 위해 20년 가까이 장학금을 주는 향토기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장학 금액만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아라리오 조각공원입니다. 세계적인 미술품 컬렉터이자 작가인 시킴이 수집한 작품들로 천안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시킴은 터미널과 백화점, 갤러리 등을 운영하는 향토기업 아라리오 김창일 회장의 작가명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03년부터 지역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시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미술과 음악, 무용 등 충남예고 학생 20명에게 총 2천만 원을 전달해 예술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발레리나가 되는 것도 목표이고 아니면 발레 선생님이 되어서 저처럼 발레 전공생들을 가르치면서 저희 나라에서 더 우수한 발레 무용가들을 양성해내고 싶습니다. 연말에 가족들하고 함께 볼 수 있는 무용 공연이랑 뮤지컬 등이 되게 많은데 부모님 모시고 발레 연말에 있는 호두깎이 인형이나 이런 공연들 한번 보러 가고 싶습니다. 아라리오는 앞으로도 장학금 전달을 비롯해 지역 예술활동 지원에 더 앞장설 계획입니다. 지역 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일종의 사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술 사업은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다가 지원할 겁니다. 한편 지금까지 이 회사가 지원한 장학금은 총 2억 4천만 원. 경영 적자가 있던 해에도 장학금 중단은 없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배방읍 장제리에 설치되어 있는 저류시설을 주차 공간 등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읍 장제리에 설치된 저류시설입니다. 당초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동 공간이 설치됐지만 여름 우기마다 쌓이는 토사로 이용이 어렵게 되면서 현재는 아예 폐쇄된 상태입니다. 장기간 해당 공간이 방치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특히 인근 배방 신도시 행정복지센터 주변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저류시설을 주차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녁이면은 낮에도 그렇지만 여기가 주차란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빠져 다니지도 못해요. 일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쓰고 나머지 저쪽으로는 아이들 활용 가치를 한다든가. 이에 대해 저류시설을 관리하는 아산시 안전총괄과는 저류시설의 본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 방안을 세울 예정이라며 내년 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하지 못한 채 방치되던 저류시설이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조치원읍 전역에서 세종시 첫 도시재생축제인 제1회 청춘 조치원 문화제가 열립니다. 이번 문화제는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인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 사업에서 도출한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축제의 장입니다. 행사는 청춘 조치원 문화재 추진단에서 기획 운영하지만 조치원 지역의 다양한 주민 거버넌스와 문화단체 등이 참여하며 시민이 만드는 축제인 만큼 비용은 시민 모금으로 진행됩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차량 배출가스 등에 의한 대기질 영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보람 종합복지센터 앞 도로변에 대기 측정소를 구축했습니다. 이 측정소는 교통량 변화에 따른 대기질 영향을 측정하는 시설로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등 모두 6종입니다.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자료는 대기오염 물질 줄이기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한편 세종시는 도심지 대기질 측정을 위해 현재 조치원읍과 한솔동 등 4곳의 도시 대기 측정소와 대기 중 중금속 오염도 파악을 위해 아름동의 대기 중금속 측정소 1곳을 각각 운영 중입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의회를 이끌고 있는 황천순 의장을 만났습니다. 황 의장은 사람 냄새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당부했는데요.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황천순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8대 후반기 의회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어요. 네. 그동안에 의장단 활동을 하시면서 네. 소회가 있었을 텐데 네. 이게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천안시 의회를 지켜봐주신 천안 시민들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후반기 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5분의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8대 의회에 들어서서 특히 후반기에 들어서서 조례 제정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저희 5분 발언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한 해 5회 이상 못하게 제한까지 줄 정도고 그리고 각종 토론회다 간담회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천안시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후반기 의장단을 출범을 하시면서 사람 냄새 나는 의회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 8대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다툼이 많지 않았어요. 서로 간에. 서로 간에 그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상당히 많이 거쳤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그 아파트마다 뭐 관리동에 여기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 임대료를 5% 이해할 수 할 수 있도록 상세 협약을 맺었는데 그 부분이 천안시와 천안시 의회와 그리고 어린이집 연합회와 그리고 입자 대표회 사자 간에 모여서 서로가 상생 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정책도 내놓으셨고 많이 같이 노력을 하셨는데 앞으로 위드 코로나 어떻게 함께 해나가야 할까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좀 그동안 고통받았던 소상공인들께서 좀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활력을 되찾는데 저희 천안시에서도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천안 시민들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천안시에서도 많은 노력과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 의장님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보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0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인사권 독립이 되고 정책 보좌관제가 이제 신설이 돼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천안시 의장이고 충남 의장단 협의회 회장으로서 그 다가올 시행령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정책 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이제
거려야 되고 제가 그걸 어느 정도 초석을 만들어 놓고 이제 8대회를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도 좀 있고 한편으로 사명감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장님께서는 지난 6대 의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8대 이르기까지 그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황천순 의원 어떤 의원으로 좀 남고 싶으신가요? 우선 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의장 중에서는 되게 젊은 의장이에요. 그리고 충남 의장단 협의회장 출신 중에서 최연소였던 것 같고 제가 초선과 재선 때는 최연소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장점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나이가 어리다는 부분이 아니라 젊다는 부분을 강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젊다는 부분은 열정과 패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랬을 때 우리 그 시민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토론회도 많이 가지셨고 연구 모임도 6개나 있어요. 현장 업무도 엄청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많이 조례 발의도 많이 하셨는데 여전히 이제 의회에 대한 불신이 좀 있죠.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시민분들이 어쨌든 대변인이잖아요. 또 시민들이 선출해 주셨으니까 저희들 믿고 이 천안 시민들을 위해서 발바닥에 땀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이 각오를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좀 저희를 좀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 의장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역시 그 사람 냄새 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그 노력 이런 부분들을 제가 피부로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앞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종교육원과 K워터 금강유역본부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금강 주변 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과 체험 등의 프로그램 발굴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조치원 소방서가 한국 119 청소년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달 한 달 동안 반려동물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 중이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선문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학생 50여 명에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호서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유채립 학생의 시선이 닿는 공간 복합 전시관이 다양성의 공존을 주제로 열린 제14회겠죠? 네. 죄송합니다. 세종교육원과 K워터 금강유역본부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금강 주변 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과 체험 등의 프로그램 발굴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조치원 소방서가 한국 119 청소년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달 한 달 동안 반려동물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 중이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선문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학생 50여 명에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호서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유채립 학생의 시선이 닿는 공간 복합 전시관이 다양성의 공존을 주제로 열린 제14회 충남 건축문화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